여기 헬륨이 있는데 헬륨 주위로 이제 일렉트론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자, 헬륨 주위로 일렉트론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를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포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포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는 아마도 그 중에 하나가 이쪽을 돌고 있을 거다. 하나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돌고 있을 거고, 하나는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돌고 있을 거고. 자, 그럴 때 토탈 웨이브 펑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마도 토탈 웨이브 펑션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 거다. 이게 어떤 거의 토탈 웨이브 펑션이냐면 여기에 언토트보다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되냐면 H0에다가 H' 이렇게 되는데 언토트보다 해밀토니안 H0의 아이겐 펑션을 구하라고 하면 각각 아이겐 펑션을 구해가지고 한 건데 그 아이겐 펑션이 또 뭐를 만족을 해야 되느냐 하면 파울리의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토탈 웨이브 펑션이 어떤 폼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런 폼으로 되어 있었다. 어떻게 되니까 이게 플러스가 될 때는 레디알 파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메트릭하게 된 거고 마이너스가 된 거는 두 개를 이렇게 바꾸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디스메트리하게 된 거죠. 자, 플러스인 경우에는 카이에다가 싱글렛인가 디플렛인가? 싱글렛이야? 디플렛이야? 싱글렛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엔티시메트릭하니까 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이제 트리플렛이에요. 자, 언퍼투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을 이렇게 쓴 다음에 언퍼투드 해밀토니안 아이겐 펑션을 쓴 다음에 우리가 이제 퍼터베이션을 하겠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서 사이를 이렇게 놓고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는 어디 있느냐면 100에 있고 다른 하나는 2LN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축소해가지고 2L0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더니 여기 지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넣고서 이거를 넣고서 이제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면 이게 두 개의 항으로 돼 있으니까 A하고 B로 돼 있으니까 A 플러스 B의 자승꼴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A 자승 더하기 B 자승 더하기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항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두 개의 항으로 나온 다음에 그걸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서 해밀토니안의 H'이 뭐냐면 H'이라는 게 두 일렉트론 사이의 인터랙션이니까 고전적으로 생각을 하면 둘 사이 인터랙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R분의 Q1, Q2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이 뭐냐면은 R분의 해놓고서 여기가 Q1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지? 일렉트론 1의 프로바빌리티니까 그게 뭐냐면 차지 Q1이고 이쪽이 뭐냐면 이것이 차지 Q2다. R분의 Q1 곱하기 Q2다 이게.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걸 보면 이거는 R분의 해놓고 Q1을 하려니까 한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00의 R1이고 다른 한쪽이 100의 R1이 돼야지만이 프로바빌리티인데 지금 그런 항이 안 보여요. R2도 마찬가지야. 요거하고 요거로 이렇게 보면 하나는 R2고 하나는 R1이 돼가지고 이 뭔가 달라. 뭔가 이상해. 이런 항들이 왜 생겨나느냐 하면 이런 항들은 클래시컬하게 고전적으로 이렇게 봐서 거기에 해당하고 있는 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만 나오는 그런 이상한 항. 양자역학에서만 나오는 그런 이상한 항이고 클래시컬하게 그게 해당하는 텀이
그게 없어요. 요게 없으면 양자역학하고 고전역학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지금 양자역학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여기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를 2라고 쓰고 예를 들어서 이걸 J라고 쓰면 우리가 그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면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노테이션에서는 T로 써요. 자, T라고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왔느냐면 하나는 2에다가 플러스고 하나는 2에다가 마이너스고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언제 플러스로 되느냐? 언제 플러스로 되느냐면 싱글렛일 때 플러스로 되죠. 그 다음에 트리플렛일 때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쓸 수 있냐면 2 써놓고 N은 L에 트리플렛인 경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트리플렛은 어떻게 되느냐면 트리플렛은 스핀이 11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트리플렛이고 싱글렛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싱글렛이다. 이제. 자, 에너지가 싱글렛하고 에너지가 트리플렛을 비교를 하면은 어느 게 더 크다? 싱글렛이 에너지가 이제 더 커요. 왜 싱글렛일 때 에너지가 더 높을까?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왜 싱글렛일 때 에너지가 더 크지? 싱글렛일 때는 이제 플러스로 돼 있어요. 트리플렛일 때는 마이너스로 돼 있어. 자, 만약에 R1하고 R2가 만약에 같다고 생각을 해보자. R1하고 R2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개의 일렉트론들이 같은 곳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웨이브 함수 프로바빌리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 자, R1하고 R2가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100 R1 2L0의 R1 더하기 2L0의 R1이야. 그러니까 싱글렛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두 개가 되는 거지. 트리플렛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R1하고 R2가 같으면 0이 나오죠. 두 개의 일렉트론이 있어요. 두 개의 일렉트론이 있는데 자, 두 개의 일렉트론이 있는데 R1하고 R2가 이제 비슷한 대로 한번 보자. 두 개의 일렉트론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 그러면 싱글렛인 경우에는 웨이브 함수가 살아남는데 트리플렛인 경우에는 웨이브 함수가 죽어버려요. 싱글렛인 경우에는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싱글렛인 경우에는 두 개가 같은 곳에 있을 수 있는 프로바빌리티가 큰데 트리플렛인 경우에는 두 개가 같은 곳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프로바빌리티가 굉장히 작아. 같은 곳에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두 개가 같은 곳에 있으면은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 사이에 리펄시브 포스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가지고 에너지가 이제 굉장히 높아진다. 그런데 만약에 두 개가 같은 곳에 있을 수 있는 프로바빌리티가 작으면 그러면은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면 0으로 간다 이거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싱글렛인 경우에는 에너지가
높고 트리플렛인 경우에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된다. 자, 싱글렛이라는 것은 뭐냐? 싱글렛이라는 것은 두 개의 스핀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뭐냐면 싱글렛이고, 스핀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토탈이 00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토탈이 00으로 되면은 에너지가 높아요. 그런데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돼 있으면 이제 에너지가 이제 낮아요.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더라도 1제로 상태로, 트리플렛 상태로 돼 있으면 에너지가 낮아. 그런데 싱글렛 상태로 돼 있으면 에너지가 높단 말이야. 자, 이게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트리플렛 상태로 되어 있는 거하고 싱글렛 상태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스핀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스핀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트리플렛 상태가 에너지가 낮아. 싱글렛이 높아요. 조금 우리가 이 해밀토니안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으로 내가 이제 바꿀 거예요. 금방 증명을 하겠는데, 그 해밀토니안은 에너지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이 에너지를 만약에 조금 있다가 이제 이거를 금방 유도로 이제 할 텐데, 이게 토탈 해밀토니안이 맞지. 이렇게 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있는 경우 에너지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펙티브하게 우리가 토탈 에너지를 스핀의 상태로 다시 바꿔서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금방 이제 바꿔서 기술을 할 텐데, 금방 증명을 할 텐데, 그래서 저러한 해밀토니안은 우리가 다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런데 말이야, 이거를 이렇게 쓰는 동안에 스핀 디펜던트한 에너지 상태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싱글렛하고 트리플렛. 이게 이거보다 에너지가 이제 낮아요. 여러분들 훈트의 법칙이라는 걸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훈트의 법칙, 이게 화학하는 사람들은 말이지, 밥 먹듯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 훈트의 법칙이에요. 여기 화학가 어디 있는가? 있을 텐데. 그래. 훈트의 법칙 많이 쓰지? 찍을 때. 기쁘지 않니? 훈트의 법칙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여태까지 몰랐지? 외웠어. 응? 훈트의 법칙은 외우는 법칙이 아니야. 이거 나오는 거거든. 근데 훈트의 법칙이 뭐냐면, 조건이 같으면 말이야. 조건이 같으면 이놈들이 패럴렐하게 서로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게 훈트의 법칙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훈트의 법칙, 어떤 몰리큐를 이렇게 놓고서 어떤 아톰을 이렇게 놓고서 훈트의 법칙을 넣어가지고 하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해라. 그러면은 맥시마이즈 된 에트 상태를 우리가 항상 요구하고 그랬었잖아. 그거 왜 나왔느냐 하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때문에 나온 거야. 그런데 그 차이를 보면 하나는 플러스가 하나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그 차이항을 보면, 이 차이항을 보면 K라는 것 속에 스핀이라는 것이 하나도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지? 여기를 보면 여기는 스핀이라는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여기를 보면 뭐만 들어가 있느냐 하면 1/R에다가 웨이브 함수만 들어가 있어. 이게 어디 때문에 나온 거냐면, 이거 사실 쿨롱 인터랙션 때문에 나온 거야.
이거를 탁 보는 순간 파울리가 탁 머리를 치면서 그렇구나. 파울리가 뭐를 생각을 했느냐면 자성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를 한번 자성의 근원을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눈치챘어요. 야, 그 당시 참 좋았어. 이런 거 하나만 아주 심플한 거 하나만 이렇게 딱 풀어도 세상에 물리학의 엄청난 한 영역을 이제 개척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 순간에 이걸 다 보는 순간 여러분들 그냥 이거 딱 보는 순간 하나는 높고 낮고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딱 보면 스핀 싱글렛하고 스핀 트리플렛이 있는데 싱글 트리플렛이 이제 에너지가 낮구나. 그럼 뭐 훈투의 법칙이 나오잖아. 훈투의 법칙이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한 놈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체인으로 이렇게 있을 때 거기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에너지가 높으냐 그렇지 않으면 업다운 이렇게 돼가지고 엔티페로마그네티즘으로 기술하는 게 세상이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되고 엔티페로마그네티즘이 더 그라운드 스테이트냐 그렇지 않으면 마그네티즘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냐 하는 거를 여기서부터 우리가 힌트를 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간단한 거지만 자성의 근원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리학을 수십 년 동안 공부한 아저씨들도 물어보면 자성을 진짜로 수십 년 동안 공부한 사람도 하는 거를 모르고 그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만 이렇게 알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재력가에 있는 모 교수님이 옛날에 그거를 이제 사람들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똑같은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핵과 둘레를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인데 어떤 물질에서는 왜 페로마그네티즘이 나오고 어떤 쪽에서는 왜 엔티페로마그네티즘이 나오느냐? 굉장히 펀더멘탈하고 근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를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에너지 디퍼런스가 어디서 나왔지? 쿨롱 포스에서 나왔어.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더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스핀 디펜던트한 포스가 스핀 디펜던트한 에너지가 스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쿨롱 인터랙션에서 나온 거다. 이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페로마그네티즘하고 엔티페로마그네티즘이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쿨롱 인터랙션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 두 가지로 이제 세상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핀은 뭐냐면 스핀이 많이 있으면 거기 스핀은 자석하고 관계되니까 마그네틱 필드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마그네틱 필드에 해가지고 세상이 마그네티즘이 결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야.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물론 그런 파트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면 마그네틱 오리진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것이 쿨롱 인터랙션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마그네티즘 책을 1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무슨 대사 밑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말이지. 홍길동의 선생이 이거지. 10년, 20년 동안 산속에서 마그네티즘을 공부하고 탁 내려와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한테 마그네티즘의 세계의 최고의 대가가 된 사람한테 마그네티즘의 오리진이 뭐냐?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 마그네틱 포스 때문이다 그러면은 그 10년지 20년 동안 거기서 수련한 게 그 자리에서 허물어진다. 마그네타이제이션의 오리진은 마그네틱 차지가 아니라 일렉트릭 차지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왜냐?
마그네틱 필드의 오리진은 마그네타이제이션의 오리진은 뭐냐면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에 의한 쿨롱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뭐 공부했었지? 마그네타이제이션 그해서 스핀 오빗 인터랙션 같은 것들 공부를 했어. 거기서 나오는 거 스핀에서부터 서로 마그네틱 필드를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나오는 그 에너지의 근원은 이 에너지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작아요.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쿨롱 포스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럼 이제 알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 페로마그네티즘이 나오느냐? 아톰인 경우에 훈투의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모든 스테이트가 똑같으면 스핀 맥시마이즈 된 상태로 가려고 그러다 보면 여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페로마그네티즘이 나오고 엔티페로마그네티즘도 나오잖아 세상에. 그 엔티페로마그네티즘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쿨롱 인터랙션인데 그런 게 있어. 그건 조금 있다가 좀 더 공부한 다음에 이제 엔티페로마그네티즘의 오리진을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래서 오늘은 페로마그네티즘의 오리진을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쿨롱 인터랙션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가 결정이 되더라도 우리는 싱글렛하고 트리플렛하고 에너지 상태가 다르니까 그러면 이 에너지 상태를 스핀을 가지고서 한번 에너지 상태를 한번 기술을 한번 해보자. 지금부터 하는 게 뭐냐면 스핀을 가지고 싱글렛과 트리플렛의 에너지 상태 차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스핀 싱글렛인 경우에는 E에다가 그 다음에 E에다가 플러스 K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 트리플렛인 경우에는 E에다가 마이너스 K로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스핀은 두 개의 스핀이 있는데 두 개의 스핀만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두 개의 스핀만을 사용을 해가지고 트리플렛인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싱글렛인 경우에는 플러스가 나오는 그러한 매트릭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여러분들 S1에다가 S2를 이렇게 더하면 자생을 하면 플러스 S1과 S2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알아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고 자, 만약에 S가 1이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는가 봐요. S가 1이면 이 값이 어떻게 되지? 트리플렛인 경우에는 S자승은 1인 게 됩니다. S자승은 2야. S가 1이면 자승은 2예요. L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SS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게 얼마가 되지? 4분의 3 되지? 네. 4분의 3의 2배는 2분의 3이지? 얼마 나오지? 2분의 1은 H자승이 나오고 S가 제로면 어떻게 되느냐면 0에다가 빼기 2분의 4는 H자승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은
H 자승이 된다 이게. 하나는 말이야 우리 뭐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는 1로 만들고 싶고 하나는 마이너스 1로 만들고 싶어요. 그지? 여기다가 뭐를 더해주면은 어떻게 하면은 2분의 1의 H 자승하고 요거를 하나는 1로 만들고 하나는 마이너스 1로 만드냐면 여기다가 더하기 하기를 2분의 1에 H바 자승을 이렇게 하면 여기다 더하기 하기를 2분의 1에 H바 자승을 하면 여기다가 2분의 1에 H바 자승이 되고 그래서 H바 자승이 되고 여기다가 2분의 1에 H바 자승을 더하면 마이너스 H바 자승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는 1로 만들고 싶고 하나는 마이너스 1로 만들고 싶었다 그러면 이 전체를 2분의 1 H바 자승 플러스 2의 S1, S2를 H바 자승으로 나누면 이거는 1이 나오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어떻게 쓸 수 있느냐 2의 플러스 마이너스 K를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러면 언제가 플러스지? 언제가 플러스지? 싱글렛이 플러스지? 여기다가 싱글렛이고 요거는 트리플렛이란 말이야. 우리가 계산한 거를 보니까 싱글렛인 경우가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나왔지? 그러니까 어떻게 주면 돼요? 2분의 1에 H바 자승에다가 2배의 S 온다? 2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H바 자승으로 나누면 그러면 싱글렛인 경우에는 1이 나오고 트리플렛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나오지. S1, S2 이거 쓰기 싫으면은 시그마 1, 시그마 2로 이렇게 바꾸면 여기가 2분의 1로 되고 4분의 1로 되고 H바 자승 없어지죠? 여기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체가 1 더하기 2분의 1에 1 더하기 시그마 1 시그마 2 이렇게 된다 이게요. 자 그래서 이 전체 수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면 에너지가 자, 토탈 에너지가 어떤 폼이냐면 엄청 큰 해밀토니언 있고 그 다음에 뭐 자, 이렇게 돼가지고 해밀토니안이 어떤 폼으로 표시가 되느냐면 에너지가 해밀토니안이 저런 폼으로 이제 표시가 돼요. 자, 이거를 보면 우리가 토탈 에너지가 스핀 싱글렛인 경우하고 스핀 트리플렛인 경우가 에너지가 서로 다른데 왜냐하면 뉴턴 폼이 이렇게 다른데 자 이제 스핀 디펜던트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다. 1 플러스 시그마 1 시그마 2. 그러면 이거를 보면
결론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스핀 디펜던트한 에너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저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미스언더스탠딩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핀하고 스핀 사이에 디렉트 인터랙션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마그네틱 포스가 거기서 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싱글렛하고 트리플렛이 이렇게 다르다. 스핀이 하나가 있으면 스핀에서 제너레이션 되고 있는 마그네틱 필드가 다른 스핀에 작용을 해가지고 다른 스핀에서 작용하고 있는 마그네틱 필드가 이쪽에 작용을 해가지고 마그네틱 인터랙션에 의해 가지고 저렇게 트리플렛 상태 페로 마그네티즘을 선호하는 상태로 자연이 흘러간다. 그런 거 틀린 얘기란 말이에요. 그 내부에는 뭐가 있어요? 내부에는 쿨론 인터랙션에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마그네틱 필드 제너레이션해서 저쪽에다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래서 역시 여기서의 마그네타이제이션의 오리진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마그네타이제이션의 오리진은 마그네틱 필드가 아니고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나와요. 그러면 마그네틱 오리진은 없느냐? 마그네틱 오리진이 있어요. 마그네틱 오리진을 가지고 또 엄청나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마그네틱 오리진은 일렉트릭 오리진에 비해 가지고 작아. 어느 정도로 작으냐면 여러분들 이제 다 언젠가 공부하겠지만 C분의 V의 자승 정도로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V가 어떻게 되게 표시가 되죠? V는 이게 뭐지 보호 아저씨의 그 모델에 의하면 V는 아니 보호 아저씨의 의미겠지. V는 C에다가 뭐 정도 곱한 거죠? 알파 정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오리진에 의한 거는 일렉트릭 오리진에 의한 것에 어느 정도로 작으냐면 10,000분의 1 정도로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를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온라인한 게 아니라 일렉트릭 필드를 제너레이션해서 온라인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그네틱 오리진도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일렉트릭 오리진이 제로가 되는 순간 그때는 길을 피고 거리를 활보하는 게 뭐냐면 마그네틱 오리진이에요. 그래서 마그네틱 오리진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퍼터베이션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로 많은 거를 공부를 했어요. 뭐냐면 물리학의 크나큰 필드인 마그네티즘의 오리진을 이렇게 공부를 했고 야, 마그네티즘 가지고 지금 노벨상 몇 개 나왔는지 아냐? 수도 뭐 몇 개? 한 개? 누구야 한 개? 주승이요. 누구? 이준승입니다. 준승이 한번 얼굴 좀 한번 찍어보자. 나도 한번 기념 촬영 좀 한번. 기념 촬영. 부담스럽다. 한 개? 한 개 좋아하네. 끝없이 나왔어요. 아직도 앞으로도 노벨상이 끝없이 나올 게 뭐냐면 마그네틱 오리진이야.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간이 있으면 별의별 재미난 얘기를 다 해줄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많은 얘기는 못 해주지만 마그네티즘을 가지고 엄청나게 노벨상이 많이 나왔어. 거기에 하나의 조그만 브랜치인 뭐 예를 들어서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저넌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노벨상이 많이 나왔고 이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저넌스 그거 가지고서 작년에 나온 게 뭐지? 화학상 나왔니? 물리학상은 아니고 의학상이 나왔나?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저넌스를 가지고서 뭐를 찍지 이게? 뇌 속을 찍는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또 끝없이 이제 재미난 얘기들이 이제 나와요. 앞으로 의료기기가 점점 더 발전하고 그 다음에 NMR 기계들이 이게 슈퍼컨덕터로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슈퍼컨덕터의 그 마그네틱 필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레졸루션이 좋아지고 뇌만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장기도 이렇게 다 볼 수 있을 때가 있고요.
왜냐하면 물을 보는 거니까. 물만 있으면 다 돼요. 그래서 물을 마셨을 때하고 안 마셨을 때하고 몸이 이제 다르게 나올 정도로 센시티비티가 이제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여간에 마그네티즘은 끝없이 발전을 했고 지금까지 발전을 하고 하여간에 잊혀질만 하면 또 새로운 것들이 튀어나오고 잊혀질만 하면은 엄청난 불을 이렇게 갖다 주고 하는 게 뭐냐 마그네티즘인데 그 오리진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그네티즘의 오리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좀 더 근본적인 것으로 다른 문제를 한번 들어가고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자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1S에 두 개가 있고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1S, 2S하고 1S하고 2P 언퍼터브드인 경우에는 저렇게 돼 있는데 퍼터베이션이 이제 딱 온을 했어요. 퍼터베이션이 온을 해가지고 이게 L 이퀄 제로, S 이퀄 2분의 1, S 이퀄 2분의 1인데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가 되느냐면은 L 이퀄 제로, S 이퀄 2분의 1, 그 다음에 L 이퀄 제로, S 이퀄 2분의 1이 그 다음에 이건 L 이퀄 제로, S 이퀄 2분의 1, L 이퀄 1. 자, excited state하고 ground state가 이제 저렇게 표시가 돼요. 자, 이게 1S가 두 개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다시 이걸 그려보자. 자, 그러면 이놈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1S에 제로가 돼요. 올라가. 쿨롱 인터랙션 해가지고 올라가 이게. 그 다음에 자, 이 경우 하나는 1S는 L 이퀄 0, S 이퀄 2분의 1, 2라고 2분의 1인데 토탈 L은 얼마가 나올까? L 이퀄 0하고 L 이퀄 1이 만나면은 L 이퀄 0하고 L 이퀄 1이 만나면은 L이 얼마가 되죠? L이 1밖에 될 수가 없어. L 이퀄 1밖에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L1 더하기 L2면 어떻게 되냐면 L1 더하기 L2부터 뚜루룩 해서 절대값이 L1 마이너스 L2가 되는데 하나는 1이고 0이니까 이게 1밖에는 안 돼. 자, S는 어떻게 되나? S는 S가 얼마가 되지? 1, 0. 1, 0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만나가지고 콤바인을 해가지고 있을 수 있는 스테이트가 몇 개가 있느냐면 있을 수 있는 스테이트가 이제 두 개가 돼요. L 이퀄 1하고 L 이퀄 0가 있어. 자, 아니지. L 이퀄 1이고 S는 이렇게 돼요. 자, L 이퀄 1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쓰지? P라고 이렇게 쓰지? 그 다음에 S가 1인 경우에는 P가 얼마죠? 여기가 얼마지? 이렇게 되지. S가 1이면은 여기다가 뭘 쓰느냐면 2S 플러스 1을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3이거나 1이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두 개로 쪼개지는데 어떻게 쪼개지느냐면 두 개 중에 3가 밑으로 간다 그랬어. 트리플렛이 밑으로 가요. P. 어? P. 오른쪽 그림에 쪼개진 거야. 이렇게. 미안해. 자, P인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면
B인 상태는 3하고 1이 있는데 3이 밑으로 간다 그랬어, 그지? 그 다음에 자, 요거 다시 하자. 내가 운동된다. P인 상태가 위에 S인 상태구나. 자, P 이렇게 놓고 토탈 스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L이 1이고 토탈 스핀이 어떻게 되지? L이 1이고 S가 1이나 0이에요. 그럼 토탈 스핀이 얼마가 나올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제일 클 때는 2. 자, L 이퀄 1이고 S 이퀄 1인 경우를 보면 3차 쓰고 P차 쓰고 여기가 토탈 스핀 쓰는 거지? 예. 토탈 스핀이 뭐 될 수 있지? 3, 2. 2, 1 어? 3, 2, 1, 0. 1. 2, 1, 0이구나. 네. 늙으니까 깜빡깜빡 1하고 2를 더하면 3이 아니고 2인데 3이라 그랬지, 그지? 1 빼면은 0, 2, 1, 0이네, 그지? 야, 2, 1, 0.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건 뭐냐? L 이퀄 0, L 이퀄 0면은 L 이퀄 0, L 이퀄 0면은 L 이퀄 0, L 이퀄 0 똑같은 얘기는 L 이퀄 0, L 이퀄 0이면은 토탈 L은 0이 나오니까 무슨 상태? S 상태예요. 스핀이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스핀이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스핀이 1이거나 0 나오지, 그지? 네. 0 나오면 이거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낮은 쪽이 항상 어떻게 되느냐면 트리플렛이 이제 낮은 쪽이에요.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말이야 쪼개지는데 트리플렛 싱글렛으로 쪼개지질 않아요.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항상 무슨 상태죠? 싱글렛 상태야. 네.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싱글렛 상태만 있지. 네.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다 싱글렛밖에 없어요. 이거 왜 그렇게 되는가 한번 고민해봐. 근데 요즘 시간에 다 설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상태로 포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이렇게 이제 준비됐어요. 교수님, 위에서 두 번째 L이 0인 거 S 두 개요. L이? 트리플렛은 스핀 1아닌가? 트리플렛은 스피닝? 예. 뭐, 그러니까 S랑 S랑 더해서 1 나오는 거. 아까 3S 1이 있는 거요. 그래도 아닌데. 3S1 맞죠? 3S? 예. 1이다. 요거. 네. 할 뻔했네. 스핀 하나 맞네. 1이구나. 노벨상 개수는 잘못 써도 말이지. 야, 맞았어. 이게 쓰기에 쓰네. 그치? 고마워. 또 한번 기분 차려볼까? 여러분 말이야.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를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써보자. 지금 여기에 1S 상태로 되어 있는 놈이 1S 상태로 자 지금 하나만 그려요. 일렉트론이 두 개 있잖아. 두 개 중에 하나는 항상 1S에 있고 두 번째 있는 놈이 1S에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서 지금 그리도록 하겠어요. 복잡하니까 두 번째 있는 게
해놓고 이게 뭐냐면 하나는 원S에 있고 두 번째 게 어디 있느냐인데 요거를 말이야. 요거를 이쪽에 있는 거를 싱글레스로 하고 요거를 트리플레스로 한번 이렇게 합니다. 그럼 원S는 아까 트리플렛이 없다 그랬고 이거 트리플렛 이렇게 쓰고 트리플렛은 에너지가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조금씩 이제 밑으로 이렇게 그리자. 3S도 저거보다 조금 밑에 그리고 이것도 조금씩 이제 밑으로 이렇게 그리자. 여러분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파라 헬리움이라고 하고 이것은 오소 헬륨이라고 그래요. 오소 헬륨이 파라 헬륨에 비해 가지고 에너지가 이제 낮아. 여러분들 이게 헬륨을 보면 헬륨이 뭐가 있느냐면 오소 헬륨이 있고 파라 헬륨이 있어요. 자연에 이렇게 놔두면 오소하고 파라가 이퀄리브리엄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이 오소 헬륨을 여기에 있고 여기 지금 만약에 오소 헬륨이 있다. 그러면 오소 헬륨은 파라 헬륨으로 갈 수가 없어. 오소 헬륨은 파라 헬륨으로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트랜지션을 이렇게 보면 조금 있다가 이제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이론을 배울 텐데 그 트랜지션을 보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0로 간다.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을 이렇게 배우면 그러면 이제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스테이트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스테이트를 기술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기술을 해보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완전히 0로 간다. 한 놈이 여기 있으면 이런 트랜지션 같은 것들 이런 거 네버 스톱 한번 파라면은 영원한 파라고 한 번 오소면은 영원한 오소. 그래서 헬륨은 해병대 기질이 있어, 그치?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인 거하고 마찬가지로 한 번 오소면 영원한 오소고 그래. 왜냐면 이쪽은 스핀이 어떤 상태냐면 어떤 스핀이 1인 상태고 어떤 스핀이 0가 인 상태인데 트랜지션은 항상 뭐를 만족을 해야 되냐면 이거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소파라는 영원히 오소파라도 오소파라가 아니지. 오소헬륨은 아예 오늘따라 이거 실수가 많네. 이거 노벨상 하나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오소헬륨은 항상 오소헬륨이고 파라헬륨은 항상 파라헬륨. 이거 참 문제지, 그지? 웃기지? 왜 웃겨? 지금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가 있는데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갈 수가 없어요.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는데 여러분들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으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높은데 낮은 쪽으로 갈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고전역학에서는 그런 게 없지. 나를 이렇게 하늘에다가 3m 위에다가 올려놓았는데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있으면 밑으로 떨어져서 그냥 뭐 떨어지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없어.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으면 영원히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재미난 것들이 이제 막 나와요. 하이드로젠 몰리큘도 마찬가지고
헬륨 몰리큘도 헬륨 아톰도 마찬가지고 오스하고 파라가 있는데 그러면 성질이 엄청나게 다른 두 놈을 우리가 분리만 해낼 수 있다면 그 한 놈 한 놈을 놓고서 이제 우리가 자연을 이제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메커니즘이 없지만 한 가지 채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게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콜리전, 헤드온 콜리전을 하면 그런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오소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만들어 놓고 뭐 몰리큘 다른 것들 이제 먹고서 말이야 아주 댄스한 가스를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기다리면은 하나가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죠. 셀렉션 룰이 콜리전에 의해 가지고 셀렉션 룰이 어느 정도 풀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셀렉션 룰이라 그러는데 이 셀렉션 룰이 만족이 되려면은 그런데 스핀만 셀렉션 룰이 있는 게 아니라 앵귤러 모멘텀도 셀렉션 룰이 있어가지고 델타 S가 제로면 나타나지 않고 아니 델타 S가 제로면 트랜지션이 되고 델타 S가 제로가 아니면 트랜지션이 안 되니까 트리플렛에서 싱글렛이나 싱글렛에서 트리플렛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소파라 콤보전은 세상에 일어날 수가 없고 오소파라 콤보전은 어디에서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면 이 해밀토니안을 좀 바꿔줘가지고 콜리전에 의한 해밀토니안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저 안에다가 촉매제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촉매제를 넣어서 어떤 포러스한 물질은 구멍이 많이 뚫려있는 물질 중에서 주위에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뭐 하면은 그러면은 콤보전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소파라 콤보전은 인간이 또 조절하는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한쪽만 있고 다른 쪽은 없다. 갈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게 이 우주가 생긴 이후로 하여간에 무슨 채널이 있어가지고 그 무한한 시간 동안 이게 이퀄리브리움 상태로 돼서 오수하고 파라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인간이 다시 조절을 해가지고 콜리전은 랜덤 프로세스니까 그게 아니고 거기다가 촉매제를 넣어서 포러스한 마그네타이제이션 있는 그런 물질을 넣으면은 뭐 알루미나라든지 뭐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포러스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오스파라 콤보전은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래서 99%의 오스 뭐 99%의 파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물리학의 하나의 크나큰 필드예요. 헬륨을 가지고 헬륨이나 하이드로젠 같은 거를 그거를 인류가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공부하는 이유는 너무 복잡한 거 그거 가지고 자연의 이치를 끌어내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펀더멘탈한 거를 끌어내려면은 간단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하이드로젠 몰리큘 또는 헬륨 아톰이에요. 또 내가 소실 쪽에 또 그걸 또 공부한 적이 있어요. 내가 오소파라 이게 콤보전 하는 거 많이 만들어보고 좋다 그때 그런 적이 있어요. 초전도만 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교수님, 예. 그 복사하려면 이게 스핀 트리플 상태니까 그 그러니까 자석을 되면 끌어서 당겨주고 팔아려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 스핀이 있어요. 스핀이 있으면 이런 가스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돼? 스핀이 있는 가스를 플로잉 시켜주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져가면서 거기다가 뭐를 걸어주느냐 하면은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주는데 마그네틱 필드에 그레디언트를 걸어줘. 마그네틱 필드에 그레디언트를 걸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은 N극이고 S극이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둘 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유니폼한 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놈이 가다가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에 필드 그레디언트가 생겨나요. 자, 마그네틱 모멘트가 있으면
마그네틱 모멘트가 있고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빈 필드가 이렇게 작용을 하면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되느냐면 에너지 상태가 이렇게 돼서 마그네타이제이션하고 빈 필드가 같은 방향으로 있기를 원한다. 근데 필드가 만약에 유니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에너지가 다 똑같으니까 분리가 되질 않아요. 그거를 적당히 잘 조절을 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콘스탄트면은 분리가 안 되지만 에너지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주면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포스가 되고 마그네틱 모멘트는 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세상에 변하지 않고 그레디언트에 B 이렇게 하면 B 필드에 그레디언트를 해주면 스핀 상태가 다른 놈들이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한쪽과 다른 쪽을 이렇게 분리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촉매제를 사용해서 구멍을 엄청나게 많이 뚫어놓고 엄청나게 많이 뚫으면 뚫을수록 옆에 접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오소파라 컨버전 하는 것들을 만든 적이 있어요. 나도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저거 이용해서 노벨상 탄 사람 이름이 누구지? 스톤겔락 아저씨. 옛날 좋았어. 자석나 잘 깎는데 그냥 사람 보면 도끼로 이렇게 탁탁탁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끼 만드는 그 수법으로 자석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냥 남들은 콩알만하게 만드는데 우리 이렇게 큰 거 만들 수 있어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그냥 왕창 크게 한 다음에 헬륨 탁 쏘여주면 옷을 팔아대고 일렉트론 하면은 업하고 다운하고 분리가 되고 그러니까 옛날이 좋았어. 아주 쌈박한 아이디어로 단순한 걸 가지고서 해도 참 좋을 때가 있었는데 점점 자연이 복잡해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혼자서 공부 잘하면은 상도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이제 점점 안 그래. 그리고 공부할 것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옛날처럼 이렇게 뭐 양자가 조금 해도 말이지 상 주고 그러는데 비해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이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혼자 공부할 수가 없어요. 혼자 공부하려면은 한 주제를 하더라도 500년 걸리고 다른 주제 하더라도 1000년 걸리고 700년 걸리고 근데 그거 한 개 하는 게 아니라 다 알아야지만 이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면 이제 그룹으로 공부하고 다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여러 사람이 그래가지고 인간성 나쁜 놈 중에서 공부 잘하는 놈이 없다. 뭐 이런 격언이 나오게 된 게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왜냐? 다 같이 서로 먼저 공부해서 토론하고 이러면서 서로 가르쳐주면서 같이 올라가야 되지.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공부할 그래서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성이 좋아야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엄청나게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운동 많이 해. 운동을 해야 건강해야 다들 좋고 인간성 좋고 비비라면 안 된다 이게야. 몸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체육관 같은 데 가서 운동을 해. 달리기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농담이 아니에요. 조금 가다 보면 다 체력 싸움이고 인간성 싸움이에요. 진짜요. 인간성 싸움이라도. 체력 싸움이고 인간성 싸움. 얘네들이 믿지를 못하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친구가 많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 인간성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 내가 인간성이 조금만 더 좋았어 큰 인물이 될 텐데 체력이 조금만 더 좋았어도 큰 인물이 될 텐데 암만 체육관 가서 놀아도 말이 운동을 해도 좀 더 여러분들 체육관 자주 가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해야지.
한 학기에 한 번. 농담이 아니야. 운동만 많이 한다고 또 물리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교수님, 응. 오쏘랑 파랑 나눠놓고 이제 뭐예요? 오스하고 파라 나눠놓고 뭐 하냐고? 네.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를 이제 공부하고 그러잖아? 이거 사실 한 스테이트 한 스테이트 공부하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상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놈이 말이야. 이놈이 지금 채널이 다 막혀있다 그러더라도 아까 콜리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해가지고 예? 우주가 생겨난 이후로 가다가 부딪히고 그래서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거의 제로가 된다 그러더라도 콜리전이나 이런 거에서 지금 다 돼가지고 지금 랜덤으로 지금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거 가지고 내가 실험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 가지고서 시그널 나왔는데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아낼 수가 없거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완전히 세퍼레이션을 해가지고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 놈을 하나하나를 넣고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메타스테이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나오는 게 뭐지? 레이저 같은 거 나오지. 여러분들 내가 레이저의 원리를 설명을 할 때 거기에 어떤 놈은 영겁의 시간 동안의 라이프 타임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는 놈을 이용을 해가지고 레이저를 만든다. 그런 얘기 했잖아? 그럼 레이저를 이해를 하려면 뭐 해야 돼? 메타스테이블 상태가 어느 놈이 메타스테이블 상태인가 그런 거를 이제 알아야 돼. 한 놈 한 놈씩 이렇게 다 꼬집어 내가지고 그 놈의 성질을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놈을 다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리서치를 하겠지만 만약에 실험 물리학자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좋은 시료를 세상에서 만들어내야 돼. 어떤 사람은 나도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일 많이 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몇 개의 초전 도체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좋아. 왜 세계에서 제일 좋으냐? 100% 똑같아. 이거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만들 줄 알면 나만이 저거를 만들 줄 알면은 그럼 다른 사람은 다른 데서는 10% 슈퍼컨덕터에다가 90% 쓰레기를 가지고서 쓰레기 약자요. 쌍주. 90% 쓰레기 넣고 10% 초전도체 넣고서 확정을 해가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초전도 성질이라 그러니까 아무도 믿질 않아요. 근데 우리 실험실에 이 실험의 귀재들이 몇 명 우리 실험실을 이제 거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세계 제피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재면은 다 시그널이 나오는데 남들이 재면은 쓰레기만 이렇게 쑥 나오거든. 그러면 근데 이런 거를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또 만들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밸류가 값어치가 반감이 돼요. 금방 다른 사람들이 카피해서 만들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건데 저런 거는 샘플을 나만이 만들 수 있고 저런 거를 나만이 30년 동안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저거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맨날 와가지고 그냥 플리즈 뭐 그러면서 그냥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친구가 되자 그러고 저런 거는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3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목에 힘이 딱 들어가고 뭐 그렇게 사는 거야. 저런 거 한 10개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 3개를 이제 완전히 제패하는 거야. 저런 거를 만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오서 팔아. 세상 사람들은 그 오소 100%짜리 못 만들고 파라 100%짜리 못 만들고 말이지. 다들 50%를 가지고 실험을 한다 그러면 이놈이 오소 시그널인지 파라 시그널인지 그거 옵티컬 프로퍼티 쟀다, NMR 쟀다, 스핀 레조넌스 쟀다,
모든 시그널이 다 쓰레기만 나오는데 말이지. 근데 100%짜리 가지고 있으면은 3개를 제표를 했어. 여러분들 이 콘덴스 메라와 중심축에다가 보기에는 저기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고 우리도 이제 그거는 이제 본받아야 돼요.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언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죠.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거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 물질도 마찬가지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야. 나만이 측정할 수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를 이제 제표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저런 거 분리해서 뭐 하느냐? 일단 분리만 해봐. 100%짜리 갖고만 있어봐. 그 것들이 끝없이 나타나고 그렇게 돼요. 또 질문? 저기 그 종류로 나눈 게 그 일렉트론이 2개 싱글렛이냐 트리플렛이냐 따라서 저 스테이트가 2개 완전 갈리는 거잖아요. 갈리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런 스테이트가 결정된 뒤에 저게 아마 왔다 갔다 못 하는 거니까 그 일렉트론을 완전히 프리로 만들었다가 다시 저게 바운드 될 때 저 2개로 다시 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건데 뭐 에너지를 뭐 방전을 하던가 해서 전자를 다 떼냈다가 다시 딱 붙여줄 때는 파라가 될지 우소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질 않는데 그거는 메타스테이블 상태입니다. 거의 스테이블 상태가 돼가지고 저 방금 얘기해서 나면 되겠지만 저거 지금 셀렉션 룰에 의해 가지고 다른 상태로 갈 수가 없다. 에너지가 높은데 그거를 떼가지고 지금 얘기가 뭐 이걸 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하면 그거는 떼려면은 거기에 다시 포토브드 해밀토니안을 줘가지고 그거를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채널 같은 것들을 만들면은 컨버전이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 필드 그레디언트를 걸어줘가지고 그거를 통과를 시키면은 그러면은 컨버전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저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한번 만들어서 그 글래스 도어 속에다가 한번 넣어 놓으면 한번 만들면 30년 후에도 그대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그대로 있어. 그거 꺼집어내서 실험하면 된다. 한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또 그것도 굉장히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큰 이슈들이 나타나. 이게 뭐냐면 스핀 웨이브가 가스에서 발견이 됐다. 그런 큰 이슈 같은 것들이 이제 이거 만약에 콩폼이 되면 그런 거 이제 노벨상 받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여기 지금 스핀이 여기 트리플렛 상태로 있다. 오소 상태로 있다. 그러면 해가지고 오소 상태로 있으면 스핀이 있는데 가스에서 스핀이 이제 파이나이트 타임 동안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스핀 웨이브가 만들어진다. 이게 또 1980년대 한때 엄청난 큰 이슈였어. 과연 저게 라이프타임이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이느냐. 저런 것들이 왜 큰 문제로 되느냐 하면 저런 문제 한번 풀 때마다 뭐 에너지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풀려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일생을 걸고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거 공부하려는데 응? 오소가 없다. 그럼 망하는 거지 뭐. 중간중간에 이게 다 뻥뻥뻥뻥 뚫려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인터랙션이 굉장히 작아져가지고 저런 게 전혀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럼 저런 거 만약에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물질이 있어야 돼요. 트리플렛에 헬륨이 있어야 되는데 공부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스핀 웨이브가 저거의 라이프타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이슈가 많아요. 여러분들 뭐 엄청난 이슈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저 선배들이 다 문제 풀어놓고 갔다고 말이지. 남은 게 없다고 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대학원 때, 내가 요즘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대학원 다니면서 가장 큰 고민이
대학원 시작했을 때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어요. 쉬운 거 다 풀어놓고 상 다 가져가 놓고 말이지. 내가 풀려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어. 진짜 내가 몇 년 동안 한 1년 이상을 내가 잠을 못 자고 맨날 식은땀을 흘리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뭐 지저분한 것만 남겨놓고 말이지. 먼저 재미난 거 오소 바람 뭐 이렇게 페로마그네티즘, 엔티페로마그네티즘 다 풀어놓고서 전에 대학원 다니면서 1년 이상은 내가 식은땀 흘리면서 나도 좀 뭔가 풀고 싶은데 말이지 그냥 지저분한 거밖에 안 남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다시 레벨업 되면 세상에는 안 풀린 문제만 있다는 걸 알고 그 속에서 진짜로 중요하고 간단하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가 이 저변에 우리 주위에 노다지처럼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할 게 끝없이 많이 있을 테니까. 노다지는 여러분 바로 옆에 있어. 근데 있는지 모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무언지 모르니까 그런 건데, right problem을 찾기만 하면 그러면 엄청나게 큰 일들을 끝없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